임대차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임차내 권리 보고 있고요. 비용상환 조건하고 지상물 매조건 맞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부송을 매조건이죠. 이 부송을 매조건은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 부송물은요. 임차인이 소유이면서 객관적 용도에 제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물은 부송물 매초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부송물 중에서 두 개만 되죠.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 하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 하고요. 두 가지만 임대인에게 부송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1번은 틀렸죠.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 안 되죠. 2번 적법전 차인도 부송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적법전 차인도 임대인에게 부송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임대인 동의 얻어 전차인이 부속한 물건, 임대인으로부터 전차인이 매수한 물건, 임대인 동의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 세 가지를 적법 전차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포기확정, 임차인의 분리하면 무효죠. 표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부르죠. 5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 부속한 물건, 간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부송물 매수청구 대상이 아니지요. 부송물 매수청구에서 조심할 게 하나 있죠.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거 임차인의 귀착 사유로 임차인이 예컨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다. 이런 임차인 귀착 사유로 해지된 경우, 그래서 종료된 경우, 이때는 매수청구 못하죠. 11번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해서 부송물 매수 청구권만 양도할 수 있는 거 안 되죠. 비용상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송물 매수 청구권 모두 다 임차인의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버리면요. 부송물 매수 청구가 아니고요. 비용상환 청구로 가야 돼요. 이 부송물은요. 목적물의 구성부분이 아니고 독립한 물건이에요.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송물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죠. 3번 나왔네요. 임차인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가 됐으니까 매수 청구 안 되죠. 4번 임대인 동의하다 부속시킨 거 하고요. 임대인부터 매수한 거 두 가지만 부송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5번 외워야 됩니다.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 요거를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는 약정을 했을 때, 이 약정은요, 이 증축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에 비용 따위를 포기하는 약정, 비용 포기. 그런데 비용 포기 약정은 유효하죠. 따라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없다. 12번 부송물 매수 청구와 유익비 상환 청구. 자, 임차인이 뭔가 목적물의 비용을 지출해서 물건을 부착을 했어요. 그게 독립성이 있으면 부송물 매수로 가는 거고요. 목적물 일부가 되어버리면 비용 상환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일단 크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계약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부송물 매수 청구도 종료 시 행사할 수 있죠. 1번 일단 옳은 질문이에요. 유익비,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부송물은 그냥 종료 시죠. 2번 부속된 물건이 구성 부분이 되어버리면 부송물 매수 청구가 아니지요. 비용 상환 청구 쪽으로 가야 됩니다. 3번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효죠. 일시상 임대차에는 적용 안 되죠. 일시상 임대차에 되는 건 비용 상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필요비, 유익비 공히 임대리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될 하고 1년이 아니라. 13번 일부가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 멸실됐어요. 그럼 원칙 그 멸실분의 비율에 해당되는 차임 감액된다가 아니라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잔존본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로 가야 되겠죠. 이번 수일의 임차인 차임 어떻게 지급해요? 연대하여. 그 지분 비율로가 아니고요. 연대하여. 3번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 청구. 형사권이죠. 물론 상대방이 이의를 하게 되면 법원이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을 하겠죠. 이때 효력은 수급하죠. 그래서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서 임차인이 이의를 하여 법원으로 가서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했을 때 그 효력은 소급하니까 결정 다음 날부터 소원에 연체자가 붙는 게 아니고 청구시로 소급하여 연체자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연체이자는 증액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연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차임 연체로 해지됐으니까 부속물 회칙을 못하고 자 2기 연체 시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기 연체 시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효. 한면적 강행이죠.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무효. 14번 무단 전대네요. 임차인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 건물을 인도해줬다. 무단 전대의 경우에는 첫째,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요. 병원들에게 책임을 묻겠죠. 계약 해제 손해배상. 두 번째, 갑은 일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의병이 부부라면 해지 못하죠. 세 번째, 갑은 병을 상대로 목적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심할 게 뭐예요?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즉 갑은 간의 임대차가 존속하는 한, 갑은 병에게 물건을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또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니 병에게는 차임 상당에 대해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부단 전대. 근데 1번을 봤더니 갑을 사이에 합의로 계약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는 적법전대죠. 무단전대는 아예 병은 갑에게 전차권 주장 못합니다. 자, 2번 병은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병이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다. 갑이 병이 차임 청구 들어왔다. 병은 을에게 차임을 줬다. 라는 것을 이뤄 갑의 차임 지급을 거절 못하죠. 근데 이것도 적법전대죠. 1번 적법전대, 2번 적법전대입니다. 3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에서 갑은 병에게 차임을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니 병에게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적법 무단전대에서 나오는 거죠. 4번은 갑과 을의 계약이 해지로 종료됐을 때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해야 되죠. 통지하지 않으면 갑은 해지를 대항 못하죠. 근데 이것도 적법전대죠. 무단전대는 이런 거 없고요. 4번 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병은 을의 동의어도 부속한 물건 청구할 수 있는 거 아예 안 되죠.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는요. 적법전대에서만 인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무단전대니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적법전대에서 병은 세 가지 부속 매수가 인정이 됩니다. 임대인 의로부터 매수,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 임대인 동의받아 임차인으로부터 매수. 임대인이 개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은 그냥 틀린 길이 되겠죠. 5번은요, 적법전대에서도 틀린 지문입니다. 무단전대에서는 당연히 틀린 거고요. 아예 매수 청구 자체가 없고요. 적법전대에서도 갑으로부터 매수, 갑의 동의어도 부속, 갑의 동의어도 을로부터 매수.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단순히 을의 동의어도 부속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적법전대.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적법전대에서 옳은 질문이고요. 1, 2, 4번은 적법전대에서 옳은 질문이고요. 5번은 아예 적법전대든 무단전대든 틀린 질문이고요.
15번. 갑소유 건물에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전대. 무단 전대지 역시. 갑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죠. 자, 을은요. 을과 병사의 계약 자체는 유효하니까 당연히 을은 병의 건물을 인도해야 돼요. 병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죠. 을병 사이로 보면 마치 임대인 임차인이잖아요. 3번 을병 간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을 간의 계약은 소멸하지 않죠. 전대체 계약. 4번 계약이 종속하는 한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종속하는 한 갑은 이렇게 차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병에게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건물 소부분을 전대할 때 임대인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건물 소부분을 전대할 때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다. 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일부라 해서 뭐 건물이 거의 대부분 해야 되는데 일반이 조금 해요. 그걸 전대할 때는 갑의 동의 안 받아도 되니까 갑은 해지할 수 없다가 되겠죠. 16번 갑소유 땅을 임차한 을 동의 없이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 그죠? 근데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어요. 그럼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병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되나 손해배상금을 못할. 2번, 3번 둘 다 없다. 왜? 임대차가 종속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적법전대에서 요거 두 개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4번 만약에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에 등기를 마친 후 정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을은 정에게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을은요 임차인이잖아요. 병이 아니고요.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죠? 토지 임차인이잖아요. 얘가 건물을 지었고요. 건물을 등기했어요. 그럼 을은 622조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정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있다. 토지 임차인 지상물 유치권을 말하는 거. 만약에 을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종료 전에 무에게 인도했다. 그럼 을은 더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매수 청구 못하지. 17번 다 무단 전대예요. 그죠? 갑은 건물을 그에게 임대했고 그럼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했습니다. 자, 무단 양도다. 무단 전대 거의 딱 똑같아요. 을은 갑의 병에게 갑동이 받아줄 의무가 있죠. 당연히. 이 계약 자체는 확정적 유효죠. 을병 간의 계약 자체는 확정적 유효입니다. 3번 갑을 간의 계약이 소멸하는 건 아니니까 갑은 을에게 당연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을병의 부부라면요. 갑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5번은 동의받아 양도죠. 적법 양도죠. 적법 양도의 경우에 을의 권리 의무가 병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는데 다만 을이 갑에게 이미 차임을 연체한 게 있어요. 이 연체 차임. 지급 채무. 이거는 을병 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승계되는 게 아닙니다. 9번 적법 전대했을 때, 적법 양도했을 때 양수인이 임차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되 다만 을이 갑에게 이미 연차인 차임 지급 채무는 을병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번. 동의어도 전대, 적법 전대죠. 자, 적법 전대에서는 첫째, 갑은 병에게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지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진 않죠. 수선 의무라든가 비용 상환 의무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갑은 병에게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갑의 차임 청구가 을의 차임 청구보다 우선하니까 병은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갑의 차임 청구를 거절 못하죠. 그 원칙이죠. 그 다음 병보호장치가 있죠. 갑을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키거나 의 임차권을 포기 두 가지.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죠.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 통보했을 때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해야만 되죠. 다만 왜 이기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통지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건물 기타 공작물 전차인은 부속물 매수권 인정이 됩니다. 갑의 동의어도 부속 갑으로부터 매수, 갑의 동의어도 을로부터 매수. 마지막 토지 전차인은 갑에게 임대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적법 전대차죠. 그럼 기업 갑을이 합의로 종료됐어요. 그럼 임차권 소멸하죠. 그러나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경우예요. 갑을이 합의로 종료시킨 경우하고 을이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둘 다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은 병은 임차의 동의만 얻어서 부속했어요. 매수 청구 못합니다.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임대인 동의받아 임차인으로부터 매수. 세 가지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병이 건물을 직접 갑에게 명도했죠. 그러면 을에 대한 명도 의무는 면하게 되겠죠. 면하게 됩니다. 이걸 을이 이기 차임연체에서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때는 통지 안 해도 되지요.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 사유를 통지해야 되지만 을의 이기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통지 안 해도 되죠. 리얼이죠. 19번 갑은 자기 소유 건물 전부를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얻어 전대했습니다. 1. 적법 전대죠. 합의로 종료했죠. 병의 권리에 소멸하지 않는다. 자, 갑은요 병에게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병은 직접 갑에게 차임을 집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3번 갑은 을에 대한 차임 청구 소멸하지 않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도 있죠. 을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번 갑에 대한 차임 연체액이 120만 원이니까 이기액이죠. 이기. 그래서 갑이 해지합니다. 이때는 병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죠. 5번 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병은 갑에게 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무슨 임대차냐? 보세요. 건물 임대차 및 전대차죠. 건물 임대차 및 전대차의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권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임대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권은 토지 임대 및 전대차에서 인정됩니다. 그래서 임대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적법 전체에게 인정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건물 전대차.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 청구 못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 못하지. 자, 문제는 여기에서 갑은 병에게 요걸 지우면 병은 갑에게 나한테 임대해 주세요 청구할 수는 있죠. 그죠? 거절하면 그만이고요. 청구할 수 있죠. 다만 갱신 청구나 우리 민법에 있는 갱신 청구나 임대 청구는 전제가 거절당했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의 전제가 되는 갱신 청구는 임대 청구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갱신 청구나 임대 청구를 따로 규정해 놓은 이유는 거절당했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를 위해서 마련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5번이 그냥 전대기간이 만료했을 때 병은 갑에게 싹 지우고 임대 청구하시다. 이게 틀린 지문이라는 거 아니야. 물론 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가 돼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 일단 건물 전체에는 임대 청구권 자체가 없죠. 지상물 매수권의 전제가 되는 임대 청구권 자체가. 그 다음에
설령 그냥 일반적인 지상물 매수 조건의 전제가 아닌 그냥 갱신 임대 청구다 하더라도 요 논 때문에 틀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보증금. 보증금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33년 만에 처음 나 보증금만 따로 물어봤다는 게 거의 우리 민법에서는요 보증금이라는 것 자체가 규정이 없어요. 딱 한 군데 보증금이라는 말이 나와요. 계약금 565조에 보면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을 묻자고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요. 보증금이라는 단어 자체. 이게 다 판례예요. 물론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가면 보증금이 따로 있긴 있죠. 민법에서는 없습니다. 다 판례. 자,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요.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죠. 안 돌려주면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요. 그 소송에서 임차인이 뭘 증명해야 돼요? 내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줬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죠. 누가? 임차인. 보증금을 내가 임대인한테 줬다! 증명해야 됩니다. 지금 보증금은요. 목적물을 임차인이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을 충당합니다. 따라서 충당 자체를 반환할 때 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는 한 임차인 보증금에서 차임을 까세요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임대차 종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동시 이행관계라고 그랬죠. 근데 보증금이 돌려주지 않고 반환되지 않고 있으니까 임차인은 동시 이행의 항배권 행사할 수 있죠. 그 점은 적법점이죠. 단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용 수익까지 할 수는 있는데요. 이 사용 수익은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한다.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플러스 사용 수익까지 하고 있다. 이 사용 수익에 관한 이득은 임대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틀린 질문이겠죠. 21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으로 유효한 것, 즉 임의 규정을 골라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전대하지 못한다.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갑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할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죠. 차임 증감 청구권, 차임 감액 청구권, 매수, 해지 이런 거 다 평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걸 위반하게 되면 다 무효가 됩니다. 물론 일시사용임대차에 이런 거 다 적용이 안 되니까 다 유효하겠죠. 그래서 일시사용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요 전부 정답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복수 정답의 여지를 초장에 없애기 위해서 단서를 많이 다뤘습니다. 1번이 유효. 끝났네요. 그래서 임대차까지 봤고요. 이제 민사특별법 남았는데요. 민사특별법 중에서 이 두 논만 조심해서 보시고요. 나머지 요 세 가지는요. 따로 정리하지 마시고요. 기본서나 요약서 같은 거를 정리하지 마시고 딱 요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지문 그것만 소화하자. 그거. 아시겠죠? 요 세 가지 부분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지문만 가지고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임법, 상임법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